안녕하세요. 비상월드의 법령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부터 민방위 기본법령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민방위협의회. 네, 민방위에서 어떤 최상위 협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민방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편성, 뭐 하는 역할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떤 민방위에 관해서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둔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둔다. 예, 둔다. 둔다라는 것은 꼭 둔다라는 필수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총리 소속으로 둔다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중앙민방협의회에 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시행령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는 뜻이죠. 네, 시행령에 보시면, 중앙민방협의회, 중앙협의회라 하겠습니다. 네, 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씩 해서 위원장은 총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중앙민방협의회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은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그 밑에 이제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들 중에 1호 같은 경우에는 행정각부의 장들이죠. 예,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렇게 있죠. 국가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보훈부 장관도 여기에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습니다. 행정각부 장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뭡니까? 부위원장이죠. 위원 구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위원장이지 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각부의 장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암기를 꼭 해두신 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뭐 다른 법령에서도 다 이 행정각부의 장들이 이렇게 계속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재난법에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교육과학, 외통법규, 국문농산, 보안고요, 국회중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앞글자로 해서 아니 또 연상법을 하시든지 해서 이 순서대로 행정각부 서열대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 인사혁신처장, 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국경인원 해소로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경인원 해소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훨씬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위원 내에도 어떤 민방위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됐습니다. 약간명, 뭐한 두세 명 정도 되겠죠.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임의 표현으로서 둘 수 있다라는 것.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위원장은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위원장이 어떤 일로 직무를 못할 때는 누가 직무 대행을 한다? 부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회의 소집은 누가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장이. 그래서 위원장의 어떤 권한으로 소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결은 어떻게 한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그다음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4대 법령에 의결하는 방법은 다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그 위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예,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법령에도 똑같이 의결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나 일반적인 사무는 누가 관장한다? 행정안전부제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뒤에 나오겠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 그 국무총리를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안 정리나 일반적인 사무들도 마찬가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정리는 행정안전부다. 이렇게 꼭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무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는 한 명, 서기는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간사는 누가?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하고 있고 서기 두 명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다라는 거. 간사도 행정안전부의 국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상대비 정책국에 보면 그 밑에 민방위 심의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민방위의 어떤 전방적인 업무를 이렇게 총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방위에 관해서 그 상위에 있는 국장급으로 해서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간사, 비상대비정책국장은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사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뭐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예,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정리, 의안 제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안 정리하면 예, 정자가 들어가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의안 제출은 위원장. 예, 이렇게 암기하시면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법령 공부는 암기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암기 잊어먹지 않도록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상법을 적용하시든지 앞글자를 따든지 저같이 이렇게 뭐 연관성 있게 이렇게 하든지 해서 예, 많은 것들을 암기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 상당히 긴장되고 뭐 이렇게 암기했던 것들도 뭐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안정 이렇게 하면 행정 이렇게 하면 절대 잊어먹지 않죠. 예, 다음은 이렇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되겠죠. 그에 합당하게 수당이나 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준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에 우리 중앙협의회 위원들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 이게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 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3조 3항 4호, 예, 3조 3항 4호, 4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삭제가 된 조항인데 아직도 4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회에 그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어떤 기관장들이 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죠.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중앙협의회 위원들은 전부 다 100%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개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회 대상으로 수당이나 실비를 주고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공급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이런 걸 본인의 업무지 않습니까? 이 각간의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이 나가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또는 자문위원들의 대상으로 돈을 준다.
자, 중앙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냐? 예, 네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네요. 3-2까지. 예,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협의회에서 하는 일. 첫 번째, 민방위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예, 민방위 기본계획, 우리 계획 분야 뒤에 나오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은 뭐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지금 11조 사항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기 때문에 총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중앙관세장이 제출한 안을 종합해서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종합해서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본 계획 심의 사항도 중앙협의회 관장 사항이다. 두 번째, 민방위에 관해서 중앙간사관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총리가 위원장으로서 각 중앙간사회장, 행정각부 장관들이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뭐 조율이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중앙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조직 대상 연령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18조 사망을 보시면 총리가 전시사변 비상사태 상황이 생겼을 때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20세에서 50세가 되는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민방위대 조직은 몇 살까지입니까? 20세에서 40세까지인데 이런 전시 상황일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20세에서 50세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 연장 심의도 하고 있다. 자, 다음은 수습 복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 32조 2에 보시면 행시시, 예,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을 때 어떤 수습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마지막 사항에 보면 중앙민방위협의회나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습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협의회에서 수습 복구를 해서 이런 사항들은 꼭 해야 한다고 심의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수습 복구 조치 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는 거. 위원장, 국무총리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자, 다음은 분과위원회입니다. 중앙협의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하위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일도 하고 뭐 어떤 뭐 안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임의적인 기구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중앙협의회는 둔다 그랬죠? 예, 필수 기구고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기구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과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분과위원회 역할은 뭐냐? 기본계획안과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우리 중앙협의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사한다 그랬죠? 기본계획을 올리기 전에 안에 대해서는 그 하위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마찬가지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과위원회는 실무회의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인원들로 구성을 해서. 구성되는 인원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 실무회에 구성되는 인원은 분과위원장과 그다음 관계 부처에서 오는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각 부처 간의 업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계획을 만들 때 각 부처에서 다 와야겠죠. 그래서 최소 상급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고위공무원단은 각 부처에 있는 국장급 이상의 그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별도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각급, 낙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실무회의의 구성 인원에는 어떤 공무원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단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된다는 거. 별정직, 특정직 아닙니다. 자,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전문가의 어떤 연구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관명,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서 연구비와 필요한 여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위원은 분과위원회에 두고 자문위원은 어디에서 둔다고요? 중앙협의회에서 둔다 그랬죠? 이게 각 위원회에 또는 협의회에 두고 있는 연구위원, 분과위원회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은 어떤 조건이 없었죠. 그냥 자문위원을 약관명을 둘 수 있다 했고 수당이나 실비를 줄 수 있다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떤 조건이 있죠. 뭡니까? 학경풍사죠. 학경풍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약관명으로서 그다음 연구비와 여기도 주고 있다라. 차이점 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출제위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에서 모든 걸 다 하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하는 관장 사무의 일부를 전부 아닙니다.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협의회 관장 사무 앞에서 봤죠? 5가지 있는 거. 이 중에서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중앙협의회 받고, 다음은 지역에도 민방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시도협의회가 있고, 그다음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해서 시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장 소속으로 해서 읍면동협의회를 둔다. 예, 필수기구죠. 필수기구 반드시 둔다라는 거. 아까 중앙협의회는 누구 소속으로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둔다. 그다음 지역민방위협의회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공부 범위가 아니니까 따로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차이점 나는 게 있죠.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역민방위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그래서 시행규칙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 아무래도 지역 민방위협의회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해줄 수 있으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방위에 관해서 총괄 집행기관이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총괄기관은 누구?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서 총괄 조정한다라는 거. 그다음 집행기관은 누가 한다? 그 국무총리 밑에 있는 각 중앙관서의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 조직법상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정부 조직법에 보면 행정각부의 각
부처가 해야 할 업무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 정부조직법상에 언급되어 있는 업무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민방위 방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다른 뭐 기재부나 국방부나 다 그 민방위에 관련된 정부조직법 상에 언급되어 있는 민방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은 동원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 민방위 업무 수행하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동원 요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장은 민방위 사태에서 동원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에 관련된 내용은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대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세 사람입니다.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만이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읍면 동장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 중앙관저의장이 동원이 필요하면 같은 급에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동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원을 해갖고 필요로 하는 중앙관저의장한테 이렇게 대원들을 민방위 대원들을 제공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중앙관서의장이 아무 때나 동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 경우인 경우에만 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해당 그 중앙관서의 고유 기능만으로, 해당 그 중앙관서의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 사태가 생겼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죠. 그다음 긴급하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태가 생겼을 때는 예, 행안부 장관인데 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긴급한 경우에는 어,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군부대장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인데도 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도 동원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군부대장이 요청하는 사항인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경우입니다. 긴급한 경우. 원래는 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장이 동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당 자기 상위에 있는 중앙간서회장이 있겠죠. 소속 중앙간서회장이 있겠죠. 그 중앙간서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 중앙간서회장이 행안부 장관인데 동원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원래 절차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긴급해서 빨리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민방위 사태로서 예, 소속 중앙간서의장의 요청에 따른 만약에 군부대장이라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소속 중앙간서장이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어, 군부대장이 국방부 장관인데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동원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하는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구에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만약에 군부대장이 정상적으로 동원을 한다 그러면 군부대장이 소속 중앙관세장인 국방부 장관인데 동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하는 이런 절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경우에는 얘가 이 절차를 가지 않고 군부대장이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군부대 속 관할지에 있는 시도지사나 저기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인데 동원을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정기관장이나 군부대장은 누가 있다?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 정해져 있죠. 지방국토
관리청장, 우정청장, 산림청장, 연대장급의 어떤 군부대장이 바로 시도지사나 지방정기관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구구산으로 암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구구산. 근데 이 연대장급 군부대장도 그 같이 있는 어떤 뭐 상급 부대가 있으면 그 상급 부대인 사단장이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긴급한 경우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정기관장이나 군부대장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민방위 업무를 하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겠죠? 그럴 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민방위 업무를 하면서. 그럴 때 누구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관세장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받은 중앙관세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요청에 따라줘야 합니다. 마찬가지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관세장인 다른 사람, 중앙관세장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 공공단체, 사회단체, 민간사업체, 민간회사죠. 이것을 일명 우리는 공공단체 등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공공단체 등의 장한테는 이 세 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따라줘야 한다. 자, 그러면 업무 수행상 협조를 요청하는 거,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관세장이나 또는 공공단체 등의 장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단체, 사회단체, 뭐 이런 정의는 제가 여기에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도 어떤 민방위 업무를 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겠죠. 누구를 한테 요청할 수 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 등의 장한테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따라줘야죠.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 등의 장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 등의 장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인데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항을 다 정리를 해보면 업무 수행상 협조 요청하는 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두 사람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중앙관세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만이 중앙관세장과 공공단체 등의 장한테 협조를 할 수 있다는 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기관장과 공공단체 등의 장관은 서로 간에 협조 요청을 쌍방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양방향으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방적으로만 협조 요청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중앙민방위협의회와 협조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민방위 기본법령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